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중심에 선 화웨이,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중국 굴기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제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2019년 5월 15일 트럼프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6일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68개 자회사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 견제에도 불구하고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압박에도 화웨이 매출이 100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4%가 증가했고 전분기에도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 압박에도 60개 이상 5G 상용화 계약을 체결하면서 40만 대 이상 5G 중계기를 출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에 달하는 기업 사용자와 개발자가 화웨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또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제재로 구글 서비스를 못 받는 화웨이, 유튜브, 지메일, 구글 지도, 안드로이드 등이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면 1억 8,500만 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26%가 증가를 했습니다. 화웨이, 세계 글로벌 기업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 700개 도시를 비롯 포춘 글로벌 선정 500대 기업 중 229개사와 협력을 하고 있고 100대 기업 중에서 58개사가 디지털 전환 사업 파트너로 화웨이를 선정을 했습니다.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 생태계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70곳 이상 국가와 지역을 커버를 하고 전 세계에 107만 명이 넘는 개발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웨이 글로벌 영향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은 1,071억 달러로 이 중 150달러에 가까운 돈을 R&D에 투자를 합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2위, 네트워크 시장 1위. 2018년에는 26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칩을 구매했고 2억 개 이상의 패널을 구매를 했습니다. 미국 퀄컴, 인텔, AMD, 마이크론 등 세계 92개 주요 공급처 중에서 미국 기업이 32개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임기 말이 가까워진 트럼프, 최근 영향력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2020년 11월 3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트럼프 재선 여부가 관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임기가 가까워지자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합의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체결. 미 상무부,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 11월 중순 체결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예상외로 선방하자 미국도 현재 자불안석 상태입니다. 대만, 미국 동조 요청에도 화웨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굳건해지는 반도체 중국과 대만 동맹. 대만 TSMC는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위탁을 맡기는 반도체 제품 생산 유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화웨이 산하 반도체 설계 업체인 하이실리콘 발조 반도체 물량 대부분을 대만 TSMC가 독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대만 TSMC 기여도를 보면 전년 대비 5% 증가한 20%를 기록했고요. TSMC의 매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미국 요청도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TSMC에 미국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대만 TSMC는 중국 관계가 악화될 걸 우려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일본도 미국에 버림받고 최근 중국에 의존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이 트럼프 취임 후 17년 1월 23일 일본 주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탈퇴하자 일본이 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 관세 철폐를 기대했으나 결국 무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 주도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가 영향력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RCEP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교역량의 30%를 차지하는 자유무역원입니다. 중국 주도 RCEP 거대 회원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이 있고요.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 10개국이 있습니다. 중국에 끌려가게 생긴 일본. 11월 4일까지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오바마와는 다르게 트럼프는 3년 연속 불참을 했습니다. 일본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 방패막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중국 입김이 커지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중국 주도 RCEP에 어쩔 수 없이 아베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글로벌 시장, 한국도 철저히 대비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엄지척. 아베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은 경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일본이 먼저 한국에게 무역 전쟁을 도발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일본 완패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 대기업들은 엄청난 스피드로 불화수소를 생산해서 생산 현장에 투입하기 시작했고 불화수소를 생산했던 일본 중소기업들은 최대 수출국이었던 한국이 맡기자 절망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불매운동을 벌이자 일본 정부는 당혹한 기세인데요. 한국으로 수출했던 일본 맥주가 99.9%까지 급감하자 스가 관방장관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에 경제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매운동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며 한국이 변화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한국의 수출을 금지할 생각이었다면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 품목을 다 금지했어야 하는데 일본에게 월등히 이익이 되는 맥주와 자동차 등 내수 물품들은 수출을 허가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더 많이 수입해주길 바라면서 한국 주요 수출품으로 분류되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 관련 부품만 금지하는 것은 일본이 보복성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론은 한국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본 여론을 들여다보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까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온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본이 한국에 양보하는 입장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9%나 되었습니다.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부득이하게 양보해야 된다는 응답은 겨우 19%에 불과했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때는 67%였는데 대략 2개월이 흐른 시점인데 2%가 더 증가한 것입니다. 물론 아베 내각 지지율은 57%로 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33%에서 36%로 서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이랑 한국과 다른 점인데요. 일본은 사실상 야당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각 잘못이 크다고 하더라도 여당 지지율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일본 차기 총리 지지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이 20%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시바 자민당 전 간사장이 18%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3위로 16%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총리가 3위라니 아베 체면을 구긴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기 총리 아베 지지도는 16%로 높은 편이지만 최근 연이은 아베 내각 스캔들로 인해 아베 지지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뉴스인데 현재 아베가 새 내각을 발표하자마자 한 달 만에 강요 2명이 낙마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첫 번째 낙마는 스가하라 산업경제장관이 지역구에 금품을 뿌린 사건으로 낙마했으며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가와이 법무장관이 역시 지역구에 금품을 뿌린 사건으로 낙마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일본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베 총리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베 신조 총리인데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는 2006년 9월부터 1년간 90대 총리를 한 적이 있으며 이후 2012년 12월부터 다시 총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6대, 97대, 98대 총리를 3연속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이며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자민당 규정상 4연속 총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등장할 필요가 없었어야 정상이죠. 여기서 아베가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신집권이죠. 2021년이 돼도 아베 나이는 겨우 67세에 불과하기에 은퇴하기에는 이른 나이입니다. 과연 아베 총리가 종신으로 총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많고 아베 총리도 4연속 총리를 하지 않겠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아베 총리 사선은 있을 수 있는 얘기라며 최근에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제든지 아베 총리가 사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4연속 총리 규정을 바꾸는 것이야 훨씬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강요들 낙마와 아베 스캔들로 인해 아베 인기도가 급락하고 있어 종신 총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더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자와 같이 하는 가치왕 채널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두고 이럴 바엔 반납하자는 의견이 일본 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1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마라톤과 경보를 도쿄가 아닌 삿포로에서 개최하기로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IOC의 결정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대회 성공을 위해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합의 없이 결정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쿄는 지금까지 이러한 의견에 강력히 반대를 해왔습니다. IOC는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 기간 동안 초고온의 한여름의 도쿄는 선수는 물론 관중까지 견디기 어렵다고 전하며 이전 이력만 봐도 그 기간 동안 190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올림픽 기간을 조율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올림픽 흥행을 위해 미국의 내셔널 풋볼리그 시즌 개막과 야구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유럽 축구 시즌 등 다른 스포츠 이벤트와 겹치지 않게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상태여서 사실상 기간 조율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도쿄에서 제대로 개최하지 못할 거면 반납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더위 대책으로 물 뿌리기, 인공눈 뿌리기, 부채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려 노력 중인데요. 일예로 카누 경기장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붕을 절반만 지었는데 지붕만 다 지었어도 이런 방법들보다 좀 더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더위 대책으로 도쿄는 300억 엔이 낭비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마라톤 준비를 위해 또 300억 엔에 가까운 시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처음 돈이 들어가지 않는 올림픽이라 단언하며 기존의 경기장을 활용한 가장 효율적인 올림픽을 치를 것이라 자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됐고 아직도 투입될 자금이 예측도 되지 못한 상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걱정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러시아 해커 집단이 도쿄올림픽을 조준하고 스포츠 기관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감지한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연구자의 블로그에 따르면 19년 9월 중순부터 적어도 세계 대륙의 16개 스포츠 단체와 반도핑 단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시도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관련 조직을 향한 사이버 해킹 시도는 러시아 선수의 참가 금지를 검토하기 시작한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개회식에서 인터넷을 중단시키거나 올림픽에 대한 루머를 확산시키며 올림픽 대회 시스템의 바이러스 감염과 데이터 유실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도 일본이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전략미 국제연구센터의 제임스 루이스는 현재 일본이 패닉에 빠져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일본이 무더위와 러시아 해킹 그룹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